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6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20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개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사주는 일간 개수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임술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일간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면서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 즉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개라고 하는 글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보았을 때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봤을 때는 수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양수인 임수하고 음수인 개수는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다르죠. 양수인 임수, 큰 물, 대해수라고 하면,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아요.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해당이 되고요.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지만은 겨울 같은 경우는 비가 아니라 설이라든가 내지는 눈으로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 이슬 같은 것, 서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로수라고 보게 되겠고요. 지상에 놓고 봤을 때 옹달샘 같은 그러한 물에 해당이 되죠. 임수에 비해서 작은 물에 해당이 되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죠?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충분,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면서 부딪히면서 질주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좋다라고 봤을 때, 개수는 그러한 큰 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참이슬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함이 개수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너저분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자기에 맞게 가구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방 안 배치를 할 때 너무 많은 가구라든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심플하고 단촐한 걸 좋아하면서 매우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집을 가더라도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걸리집 딱 들어가면 벌써 오래된 탁주 냄새가 나면서 들어가면서 전 냄새 나고, 그다음에 실내 분위기가 청사처럼 뽀롱뽀리 켜 있으면서 약간은 좀 어둠침침한 옛날 주막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 같은 데 있죠. 그래서 양주를 먹으면서 안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걸판지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마른 안주에다가 여기 칵테일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깔끔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칵테일 바 같은 경우가 좀 깔끔해 보이고 좀 구수하고 이런 걸 좋아할 때는 전통 주점이 좋겠죠. 그래서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떤 거냐면, 전통 주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 같은, 칵테일 바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도 신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즉 청징함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생명, 맑고 깨끗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시는 음용수 같은 것이 바로 개수 같은 거여서, 음용수의 색깔이 좀 뿌옇다거나 내지는 마시는 물을 쓸 때 이상한 냄새가 나면 여러분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실 수 있는 그렇게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물은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해야 되는데 약간 탁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용도가 없게 되겠습니다. 탁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옹달샘 같은 경우가 산에 갔을 때, 산사 갔을 때 맑아야 되는데, 미꾸라지가 거기에 흙탕물을 딱 튀기게 되면 못 먹죠. 그게 바로 탁수가 되는 거여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개수가 분명히 탁수가 되기 때문에,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탁수가 되지 않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작은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맑고 깨끗해야 용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큰 틀에서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놓고 보게 되면 4월이에요. 4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에 해당이 돼요. 여름. 자, 여름 단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고온 건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가 오더라도 날씨가 싸늘할 때는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물기가 땅바닥에 오래 가지만은 한여름 같은 경우, 뜨거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비가 잠깐 내리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아스팔트에 있는 그런 물들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죠. 개수라고 하는 것이 큰 물이 아니고 작은 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뜨겁거나 내지는 조금만 건조해진다 하더라도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뜨거운 전기불이라든가 내지는 가스불 같은 데다가 물을 올려놓는데 오래 이게 조금 놔두면 작은 물 같은 경우는 금방 끓어서 날아가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홍로라고 하죠. 홍로. 옛날로 따지면 홍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로 따지면 화롯불 같은 거 있죠. 옛날 어르신들 난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런 거 있죠. 그 홍로에다가 작은 불을 갖다 이렇게 얹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연상하면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아주 뜨거운 난로 위에다가 작은 물을 갖다가 얹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금방 개수가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잘 모르고, 자, 사는 개수 입장에서 재성이죠. 정제에 해당이 돼요. 정제. 그래서 재성이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게 되면 금방 홍로 위에 작은 물과 같아서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상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 개수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는 달라서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유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자탕 집을 간다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제가 매운탕을 좋아하거든요. 매운탕 집에 가게 되면 그 얼큰한 국물이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밑에다가 가스불을 켜놓고 민물 매운탕 딱 얹어놓고, 처음에 먹을 때 민물 건더기를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불 펴놓은 다음에 국물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 밑에서 끓어서 없어지게 되고, 먹어서 없어지게 되면 건더기만 남으면 죽 돼버리죠. 그러면 또 사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육수 리필을 좀 해달라고 했죠. 육수를 또 리필하게 되면 또 거기를 또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 자체가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작은 옹달샘 같은 것이 물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없어진 물을 계속 뭔가가 보충을 해 주어야지만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4월의 개수. 임수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왕할 때는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의 근원,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수원이라고 해요.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왕할 때는 이 수원이 튼튼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고온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개수가 금방 증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수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원을 말해, 내가 존립할 수 있는 물의 근거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을 얻어서, 금생수하니까 금을 얻어서 수의 근거지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도 증발되고 금도 어떻게 돼요? 화극금 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에서 금이 녹아서 녹게 되면 수를 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가 다시 있어서, 이 수의 용도는, 임수가 아니면 개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수의 용도는 금의 기운을 뺀다라기보다는 요 수의 용도는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 주는 그런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를 보게 되면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서 금이 녹는 것을 방어해 주게 되면 금이 힘을 얻어서 수를 생해 줄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을 먼저 봐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임수나 개수가 있어서 화를 억제시켜 주게 되면 인성이 금이 나를 생주해 주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임수였잖아요. 이것이 오늘은 개수이지만 어저께 임수였을 때는 조금은 달라요. 왜 뭐가 좀 다르냐면은 임수 같은 경우에는 대해수이기 때문에 금방 증발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 같은 경우에는 금방 증발되기 때문에 먼저 금이 먼저 선금이 있어야 돼요. 먼저 금이 있어야 되지만은 임수 같은 경우는 금보다는 일단은 화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먼저는 수를 보고 나중에 금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것이 임수가 아니라 개수였을 때는 먼저 금을 보고 나중에 수를 보는 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 손치더라도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금수가 필요하다, 수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선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후의 차이는 있는 것이지만, 수라고 하는 전체 어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다음 달에 하게 될 5월도 마찬가지고 금수가 내지는 수금이 있어야지만 수가 화왕절에 태어났을 때 존립할 수 있고 영화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개수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4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름이면서 고온건조하다, 홍로와 같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홍로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글자로는 이렇게 쓰겠죠. 붉을 홍자에다가 화로 로자를 써요. 붉은 화로, 즉 화로 안에 시뻘건 숯이라든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 홍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은 홍로와 같기 때문에 수가 어떻게 돼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격국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고 음에 해당이 되는 물, 사화라고 하는 것은 화인인데 이거는 양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국과 개수 입장에서 화는 재성인데 음대 양이 되기 때문에 정제,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격은 사람이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교과서적인 그런 성향인데, 다시 한번 원론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홍로 위에 물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고 어떻게 됩니까? 재성인 화가 왕하죠. 그래서 제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왕한 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무리인 수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인성이 금이 있어서 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다신약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 그래서 비경과 겁재가 있어야지만 내가 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연지에 보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었던 개수가 연지에서 자수를 얻게 되면 일간의 뿌리도 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 즉 뜨거운 예를 들면 40도 50도 넘어가는 그런 뜨거운 기후를 20도 30도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연간에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편인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정편혼잡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시지 말고요. 자, 4월에 수가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금이 있어서 이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곳에 방점을 둔다라고 하면 뭐 신금이 됐든 경금이 됐든 있으면 좋은 것이지, 이걸 갖다가 정편혼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편이지만 이건 인성이기 때문에 정편인 혼잡이 되는 거고요. 재성이 혼잡됐을 때는 정편재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고, 관성이 혼잡됐을 때는 관살 혼잡이라고 해요. 이거를 관살 혼잡. 그래서 이렇게 혼잡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혼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그래서 정편인 혼잡, 정편재 혼잡, 관살 혼잡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않고요. 혼잡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혼잡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사주 명식에서 문제는 일지에서 해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를 보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은 뭐가 나쁘냐면 월령이 사화인데 일지가 해수가 되게 되면은 사해 상충이 되죠. 사해충.
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일지 자체 해수가 깨지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월지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시죠. 선생님, 화가 너무 왕해서, 이 화가 너무 왕하니까 해수가 있어서 사해충 되면은 왕한 화가 절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절제가 아니라 불 자체를 꺼버리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냐면 여름에 햇볕이 뜨겁다고 해서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햇볕을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죠.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충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상충됨으로 인해서 금수만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오히려 반대로 한습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월령 자체는, 월령은 또 좀 중교 표시해놓고 한번 써볼까요? 월령은 합하는 것도, 그리고 충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월령을 충한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격을 깨는 것과 같아요. 자, 개수가 4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정제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던 정편의 현재 이런 걸 놓고 보지 마시고요. 격은 깨끗해야 되는 것인데 요걸 갖다가 충해버리면은, 요걸 가지고 격을 잡았는데 요걸 충해버리면 얘가 뿌리를 뒀던 사화가 날아가 버리면 격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격이 깨지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어떤 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월령 이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격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깨지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정체는 뭐야? 국민이 백성이고 민주주의, 국민이 선출하는 지도자를 해서 국가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인데, 이것이 깨진다라고 하면 공산주의도 될 수가 있겠고 사회주의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법치 체제가 없는 그냥 무정부 상태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정부주의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격이 깨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월령을 합해도 격이 깨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을 충하면 더더군다나 격이 깨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코 좋지 않은 것이니까 충합된 것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합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 경우는 있지만 월령을 충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월령을 충했기 때문에 격도 깨졌고요. 사주가 매우 한습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은지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임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3주까지만 다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개수 자체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 재다신약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성인 금이라든가 비견겁주인 수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주 명식 같으면 연지에서 경자를 보고 월간에서 신금을 받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뿌리가 없지 않습니다. 이 사주의 단점은, 3주의 단점은 해수가 있어서 사회 상충돼서 월령을 파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월령을 파했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한습해져 있다, 차가우면서 습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인데, 생시에서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월령은 깨져 있고요. 자수를 보겠고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비록 월령이 4월이라 하더라도 개수 자체가 힘이 너무 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임수를 받기 때문에 마치 임수화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너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사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갖다 제방하고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데 사에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져 있으나, 깨져 있다라고 해서 전혀 이걸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깨진 쪽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쓰는 어떤 것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연장이라든가 도구 같은 걸 쓸 때 깔끔하고 잘 정비된 도구를 쓰게 되면 일의 능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도구가
파손되어 있을 때는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완성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이렇게 되면 일간이 신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라든가 의욕 같은 것은 있지만은 제 뜻대로 자기의 어떤 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방에 어떤 드러내기가 좀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게 수가 왕할 때는 화가 오게 되면 왕수가 화를 제하게 되겠고요. 또 토가 오게 되면 또 왕수하고 오히려 토하고 문제가 된다서 왕한수는 그냥 목으로서 설기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운세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시 같은 경우, 시가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인해 한목해 가지고 수의 기운을 목으로서 화하게 되고, 이쪽 화는 사해상충돼서 깨지는 것을 인을 보게 되면 인해 한목해서 이거는 상충되는 것을 구제를 하게 되면 충중봉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오히려 사주 국세가 좀 깔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수가 자수의 뿌리를 두게 되겠고, 신금 경금도 이 사화가 사해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인해 한목으로 인해서 그러면 금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평화국이 형성되죠. 이렇게 되면 상관의 용도가 크게 생기게 되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머리도 좋고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겠죠. 갑인시에 비해서 을묘시는 같은 목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도 해묘 한목에서 사해상충은 구제된다 하더라도 식신을목은 순목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을묘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갑인시 같은 것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오기미시 같은 경우 하나만 써볼게요. 무오시라든가 기미시 같은 경우가 되면은 금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사해상충이 구제가 안 되고 사해상충되죠. 그러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약할 것 같지만 이 무토가 시지에 있는 오화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개수 작은 물 하나 정도는 충분히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금과 경금이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에서 개수를 생조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가 토를 보는 것은 탁수가 되는 것을 100%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미시도 수를 탁하게 만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 신수시가 되면은 요 하나만 또 이것도 써보죠. 경신시가 되면은 사해상충된 상태에서 금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겠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목운이 오게 되면 또 금이 왕해져서 이런 경우에는 또 결코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아까 같이 그냥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깨끗한 임자시라든가 깨끗한 계시가 됐을 때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 목을 보면 수생목하지만은 금이 이렇게 많게 되면 오히려 목운이 오게 되면 금이 목을 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운이 오더라도 좀 중화가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명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개수가 너무 왕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좀 괜찮은데, 해수가 있어서 사해상충됨으로 인해서 사주 전반이 매우 좀 편고해지고 그 다음에 격을 깨는 그런 사주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에서 살펴볼 사주 명식은 갑인년 기사월 개해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2020년 5월 20일 수요일에 나타나는 명식이 되겠죠. 경사년 신사월 개해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좀 사주가 좀 비슷합니다. 일간은 개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 자체는 4월에 태어난 명식, 즉 개수가 4월에 태어난 명식인데 일지 자체가 똑같아요. 일지 자체가 이 사주도 개해일주, 이 사주도 개해일주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 뭐예요? 원령인 사화하고 일지인 해수하고 어떻게 뭐가 된다? 사해상충이 된다. 그러면 아까도 이거 제가 요 명식 설명을 드릴 때 이 사주는 사해상충되는 것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명식도 사해상충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똑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주라고 하는 것이 사주 글자 하나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인 것이고요. 이 사주가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일지 자체에 해수가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사주가 아니라, 이 사주는 연주가 경자년, 이 사주는 연주가 갑인년, 그 다음에 여기는 신금이 있고요, 여기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개일주라 하더라도 사주는 크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일간 개수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개수는 음수에 해당이 되면서 우로수라고 했습니다. 우로수. 그래서 작은 물과 같고 사람이 마시는 물과 같기 때문에 맑고 깨끗함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시사철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이 개수 자체가 태어난 월령 4월에 태어났죠. 4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된다. 여름에 해당이 되고, 이 여름이라고 하는 4월은 고온 건조하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같이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이 큰 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뜨거운 열기가 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뜨거운 난로 위에다가 물을 갖다가 쫙 작은 물을 갖다 얹어 놓으면은 금방 끓어서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뜨거운 난로 위에 있는 작은 물, 이렇게 연상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 자체가 존립을 해야 돼요. 개수 일간인데 일간이 없으면 사주 전반이 의미가 없죠. 세상에서 일간인 사주에서도 일간이 중요하듯이 세상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없는 상태에서 뭐 국가가 잘 되든 국가가 망하든, 뭐 세상에 뭐 과학이 발전하든 과학이 뭐 발전하지 않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있는 상태에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내가 과학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지만 뭐 전쟁이 나면 좀 안 좋아지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4월이든 5월이든 어떤 월령이든 간에 일간 자체가 존립이 되어야 하는데, 4월의 개수는 너무 뜨거워서 금방 개수가 없어질 지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겁인 뭐의 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약한 일간 개수를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자수가 있어서 개수가 이 자수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죠. 이 경금 내지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월령사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이 약한 금은 아닙니다. 단 제가 이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해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해상충되게 되면은 월령사화가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월령사화가 약하게 되면은 남는 건 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해수를 가서 사해상충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주는 연주에 갑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월에 뜨거운데 갑목, 인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더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가뜩이나 약했던 개수가 더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 자체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그나마 해수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어서 일지에 있는 해수가 나한테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데, 사해상충하게 되면 사화도 깨지지만 월지에 있는 해수도 같이 깨지게 되면은 일간 개수가 낙동강 오리알 되듯이 뿌리 둘 수 있는 것이 매우 미약하죠. 그러니까 두 사주가 약간 반대인 것이, 이것은 사해상충 하더라도 개수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신금도 있고 경금도 있고 자수도 있고, 깨졌다 하더라도 수는 조금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는 존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쪽 같은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 하나 빼고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이것이 그나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였는데, 그것마저도 사해상충돼서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같은 수를 보거나 같은 금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자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슷한 사주일 것 같지만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사주는 오히려 너무 한습해지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고, 오히려 화가 좀 더 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여기 있는 글자는 나의 기운을 빼가거나 나를 공격하는 글자라고 하면 이건 사해상충돼서 이 해수는 약해져 있죠. 결국 이 개수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글자는 연지, 시지에 있는 자수,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임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해 임자시가 되거나 또 개해시가 된다라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시간의 개수,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에 내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이 사주가 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인시, 여기도 뭐가 되냐면 갑인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갑인시가 되는데 이 사주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인목을 보게 되면 인해한목하죠. 인해한목해서 사해상충이 풀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 목을 쓸 수가 있겠고 금수도 살아나서 사주가 오히려 좋아지는 사주가 돼요. 생시가 갑인시가 되면. 근데 이 사주는 똑같이 인해한목해서 사해상충은 모면한다 하더라도 화가 살아나게 되겠고요. 인해한목하게 되면 상관이 살아나게 되면은 수가 많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해한목해서 사해상충이 깨진다 하더라도 수가 매우 약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갑인시가 좋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갑인시가 결코 좋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경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인시가 아니라 경신시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 중에 해수 하나를 봤는데 이 해수가 사해상충돼서 해수도 깨졌죠.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이에요. 자, 일간이 힘이 있었을 때는 상관을 보게 되면 내가 발산하는 것이고 내가 내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만 잘 되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총명달사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주가 경신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병진시, 정사시, 무호시, 기미시 이런 생시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좋지 않은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시를 만나게 되면 상관이 나의 기운을 빼갖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이 생시가 경신시 내지는 신유시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약한 개수를 인성인 경금, 신금 내지는 인성인 신금, 유금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수가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금으로서 나를 생수해 주기 때문에 수원, 물의 근원인 수원을 충분히 마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해상충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생시에서 나의 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인성을 얻었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배우고 익히고 했던 것을 상관이 있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상관이 용도가 생긴다라고 해요. 상관이 있어서 용도가 없게 되면은 그 상관을 못 써먹지만은 이렇게 충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도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은 상관도 용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상관 폐인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가지명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 같은 거에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인성, 배워서 너한테 베푸는 건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교수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것을 해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관의 용도가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좋겠죠. 기획 같은 거라든가, 기획은 뭐예요? 뭔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연출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상관인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무용이라든가 어떤 창작 같은 것을 잘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기업체를 들어간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기업체에서 꽃과 같은 존재. 왜냐하면 골이 타부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중화가 사해상충됐다 하더라도 중화가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사해상충이 안 되고 시가 예를 들어서 일이 개일주가 아니라 다른 일주였다라면 상충됨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수가 되더라도 일반 편교수라기보다는 우리가 대석학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석학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러한 지식인
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사주가 좀 아쉬운 것은 그나마 아쉬운 것은 사회상충되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생시에서 그래도 인성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뭐냐면 무용을 전공했던 분이고요. 무용을 전공했던 것이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성으로서 개수를 충분히 생조해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상관을 내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창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고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주로 보입니다.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또 시에 이렇게 인성이 있게 되면 만학지도라고 해서 늦게까지 배우고 익히고 또 남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상관이 용도가 있으면 창의성이 좋다 이렇게 잡았지만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상충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지만 생시에서 그나마 요거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생시를 잘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어떤 삶을 살 어떤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 요 같은 명식에서는 호불호가 갈려 생시가 어떤 애에 따라서 좋은 사주도 될 수가 있겠고 생시가 어떤 애에 따라서 나쁜 사주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갑인시 같은 것이 좋았고요. 임자시라든가 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슷하지만 이렇게 좀 차이가 큰 사주 명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충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구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